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올해 증시도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힘차게 달려온 2022년도 한 해인데 한 해 내내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굉장히 힘을 못 썼던 그런 한 해가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부단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제 말할 수도 없겠지만은 참 힘들었던 네 증시가 어찌되었던 내일이면 마감이 되는 것 같네요. 참 야속하게도 연말에 시장의 산타 랠리는 고사하고 사탄의 랠리라고 불리우는 말도 도는데 그만큼 올 12월에 시장이 많이 어렵고 답답하고 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증시의 상황이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까지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해서 일단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졌는데 그러한 물량을 받으면서 어제까지는 뭐 평년과 비슷한 흐름 속에서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근 3년 정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배당락 이후에 시가 마이너스 이후 이거를 개인의 수급과 함께 끄집어 올리는 네, 패턴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나줬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인은 그런 시점에서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보통은 끄집어 올렸던 흐름이었는데 올해는 그와 정반대로 시장이 급락을 좀 하는 모습이라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과거와 흐름이 매우 좀 달라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지금의 시장을 즉 지수를 이끌고 있는 게 IT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시총이 좀 높은 자동차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경기 민감 섹터, 즉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다 보니 지수적으로는 굉장히 분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증시가 진행이 되었고 특히나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매수로 들어온 게 아이러니하게도 떨어지고 있는 칼날인 2차 전지와 IT 반도체 위주로의 집중 매수가 들어가다 보니 수급이 떨어지는 칼날 쪽으로 좀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시장 전체가 좀 루즈하고 좀 어려웠던 것 같네요. 지금의 2차 전지가 뭐 오늘이 바닥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바닥을 어느 시점에 잡는지는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섣불리 바닥을 예단하기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이 밀려서 뭐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속상하실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부정적인 뷰를 말씀드리는 거 자체가 조금 송구스럽기도 하네요. 자, 아무튼 내일은 아마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한 해 다들 수고 많으셨고 항상 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3년도에는 새롭게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배당락 공식 깨진 시장, 하방 압박 가중 속 연말 마무리 조심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여전히 중국 소비주 및 다음 달에 있을 CS 관련 종목군들을 연말에 담아서 넘어가는 전략으로 시장 전략을 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전에 방송을 제가 좀 찍었던 이유는 오늘 시장이 오후장에 밀릴 걸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을 좀 영상을 업로드를 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시장도 그렇게 녹록한 흐름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잡을 건 잡고 넘어가도 저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간밤 미 증시 상황을 한번 보면요. 네,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테슬라 주가를 보면 끔찍합니다. 끔찍하죠. 400불에서 지금 100불이 깨지려고 하기 때문에 올해 테슬라 하락폭을 보면은 400불 잡고 보면 거의 7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연말이 돼서 지금 200불 하던 게 한 달 만에 50%가 빠졌기 때문에 거의 급락 수준으로 테슬라가 빠지고 있죠. 이러한 영향이 국내 증시에
아예 직격탄으로 떨어지면서 일단은 2차 전지 섹터가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요. 과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의 엘보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기준으로 국내 2차 전지 소재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고점을 논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차이 정도 나지 거의 똑같은 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엘버말이라는 종목이 바닥을 찍을 때가 국내 증시도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이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사실 뭐 지수 하락 폭에 비해서는 이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다라고는 코스닥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코스피는 월등히 많은데 코스닥 기준에서 코스닥 150 업종이 무려 3.24% 빠졌습니다. 지수보다 3배 가까이 빠졌는데요. 거의 2배 좀 넘죠. 2배 좀 넘게 빠졌는데 시가총액이 큰 2차 전지 섹터와 IT 반도체가 죽을 쓰고 여기에 제약바이오까지 힘을 못 쓰다 보니 이렇게 시장 내에서 급락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하루 종일 밀었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당락 첫날 배당락 일날 거의 대부분 매도한 물량이 한 번에 다 들어오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할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일장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외국이나 기관들 아직 매도 물량이 다 출회가 되지 않아서 금투의 이 매수 물량 소화 기간이 상당 부분 저는 걸리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 물량이 다 안 나와서 며칠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가도록 하죠. 배당락 하루 전일까지 기관 및 외국인의 대주주 양도세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에서 어제는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요. 금일은 개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시장 흐름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난잡하면서 어려웠던 하루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배당락 전 매수 이후 추가 상승이 조금 이어진 다음 금토의 배당 관련 물량에 대한 매도가 출회되는 부분을 소화하는 과정이 일반적이었는데 오늘은 완전 정반대의 시장의 흐름이 이어졌고 특히나 2차전지, IT, 반도체, 운송 섹터가 큰 폭으로 빠지며 지수를 끌고 내려갔죠. 최근 시장을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하방 악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 하락 추세를 이겨내지 못했고 전일의 경우 또 중국의 니오의 출하량 감소, 테슬라의 12월 생산 조업 중단에 이어 내년 1월 말에도 추가 가동 중단을 한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거침없는 폭락을 이어가다 보니 국내 2차전지 섹터가 전부 급락을 하는 모습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2차전지에서 잠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요. 올해 2차전지 섹터는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출 데이터를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출 데이터를 다 체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량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종목군들의 실적이 좋아진 거는 P, 즉 프라이스의 증가죠. 이 프라이스의 증가는 뭐냐? 리튬 가격 상승과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의한 플러스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4분기 이 환율이 떨어졌고 각종 니켈이라든지 원재재 가격은 소폭 내려왔습니다. 리튬은 올라갔는데 이 이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바뀔까요?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배터리, 뭐 양극재 공급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적이 물량이 늘지 않는 가운데서는 실적이 잠시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둔화를 제가 볼 때는 지금 반영 중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 기준에서는 지금 할인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오래된 이 자동차죠. 어떻게 보면은 신제품이 많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 제품이 이제 특별히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공장을 증설을 했는데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깎아서 파는 거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판매가 좀 저조했다라는 거는 IRA 법안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려면 내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이러한 이 복합적인 상황을 좀 보면서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신전기차가 지금 예약이 굉장히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Q, 즉 물량, 퀀티티가 늘어나는지가
이 2차 전지 소재와 셀 기업들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딱 그 부분만 확인이 되면 그때는 2차 전지에 베팅을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아직은 그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나쁘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렇죠. 올라갈 때는 이게 밸류에이션이 잘 안 보이는데 또 떨어질 때는 이제 사실 사람들이 그래요. 다 물고 뜯고 이게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고 저게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고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뭐가 안 좋은지 뭐가 좋은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팩트를 가지고 우리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의 단기 바닥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고 내일 또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지수를 견인해 줄 섹터가 적어도 올해는 사실상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거죠. 즉 여전히 지수의 하방 압력 속 시장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국의 1월 8일 위드 코로나 전환 이슈가 시장엔 지속되면서 관련 호텔, 숙박, 카지노, 항공 섹터 등은 그나마 지금 시장 대비 견조한 모습이고요. 추가로 미용기기 섹터의 경우 대부분이 실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대한 섹터로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원텍이라든지 비올이라든지 하이로닉이라든지 뭐 전통적으로 클래시스도 있을 것이고 루트로닉스도 있을 것이고요. 종목군들 보면 영업이익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영업이익률이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종목군들의 성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까지 단기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며칠 정도 조정을 보일 때 또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음봉을 한 두세 개 주었을 때 분할로 보시면 괜찮지 않나. 특히나 오늘 비올이 신고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속에서 지수 대비 고점을 넘기고 신고가를 만드는 섹터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섹터가 시장의 주도 섹터다라는 거를 시장은 반증을 합니다. 그래서 봐야 되는 거고요. 단순하게 테마가 올라가서 종목군들이 뭐 드론이 올라가서 이쪽을 따라 붙어야 된다. 뭐 단기성 테마가 뭐가 붙어서 이걸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섹터에서 아예 끌고 가는 뭔가가 나왔을 때 산업에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보면서 가는 게 일반 직장인들 그 다음에 뭐 조금 경험이 없는 트레이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편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중국의 1월 18일 이 이슈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목군들 계속 하는데 당연히 1월 18일까지는 이런 부분이 연속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테마가 어제 오늘 북한의 무인기 이슈에 윤 대통령의 확정까지 염두에 두며 북에 보내라는 이슈 등을 더해지며 시장까지 지지부진하다 보니 오늘 해지 테마로 드론 섹터만 거의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드론 섹터를 단 한 차례도 매매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봤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오늘 당연히 봤어야 되긴 한 것 같은데 이 드론 쪽을 저는 개인적으로 손이 좀 많이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크게 봐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좀 머뭇거려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원칙적으로 이 전쟁 관련해서는 오래 갈 테마가 아니다 보니까 좀 조심해서 나쁘지 않나 싶습니다. 고로 내일은 잘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오늘 시장 보죠. 중국 확진자 급증에 30일 날 감기약 수급 방역관리 대책 발표를 정부에서 하는 이슈가 또 장중에 나오면서 경보제약이 대장주다 보니까 오늘도 한 차례 급등을 좀 했었고요. 저는 경보제약 쪽에서는 좀 수익을 내고 좀 나왔고 팍스로비드라든지 사실은 화이자 관련해서 KPX 생명과 갖고 뭔 상관이 있다고 자꾸 올라가는지 이런 종목은 사실 매매를 안 하는 습관을 들여야 저는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경보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거는 중국에서 팍스로비드가 들어간다. KPX 관련 참 이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초코바 국내 긴급상용 승인 좌절 이거는 조금 많은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원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카페에다가도 23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내년에 조기 집행한다라는 이슈가 있다라는 말씀 그 일정도 올려놨는데요. 그런 일정이 내년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였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초에는 원전을 다시 봐야 됩니다. 구간이 왔을 때 이제 서서히 분할 매수 구간을 저는 노려볼 생각이고요. 그때 이제 함께 우리 채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XR 뭐 이런 관련해서 아침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 마이크로 LED 관련해서 뭐 준비를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런 이슈 더불어서 내년에 바로 가장 먼저 시장에 뭔가 큰 일정은 바로 CES 2030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연말 마지막 장에는 우리가 뭘 사야 됩니까? 저는 메타버스를 사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디바이스는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면 그냥 메타버스 관련된 뭐 스코넥이나 맥스트 정도가 좀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 잡아놓고 연초에 상승할 때 추격 매수보다는 상승할 때 뭐 내 평단이 낮다 그러면 위에서 불타기 해서 좀 더 높게 판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 제가 적어놓지 못한 오픈 AI 관련해서도 아마 이번에 CES에서 참여를 할 겁니다. 오픈 AI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군들이 한 두 가지가 있겠죠. 솔트웍스 그다음에 C랩 이런 두 가지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리오프닝은 뭐 말 안 해도 되고 이따 차트 보시면 됐고 드론은 조심하자. 미용기기 너무 좋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면 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전부 다 하락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다 보니까 시장에 제대로 돈이 터지는 종목군들이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드론하고 해치 종목군들에서만 돈이 터졌고 나머지는 다 하방으로 돈이 터져서 유의미한 종목이 거의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들어가기 없어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지수 먼저 오늘은 봐야 되겠네요. 오늘은 저도 장 후반에는 좀 굉장히 조심을 했던 이유가 먼저 나스닥 지수 꽉 채운 음봉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꽉 채웠다고 해서 항상 떨어져야 된다라는 건 없는데요. 일단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서 이 자리가 깨지면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한번 하겠죠. 확인을 깨지더라도 빠르게 돌려만 준다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시장이 나스닥 저점 테스트를 하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다 보니까 일단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 오늘 코스닥 지수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이 자리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염두에 두고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6만원대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또 5만원 중반까지 좀 내려왔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바닥을 잡아야 코스피가 올라갈 것 같고 지금 코스피 우량주 종목은 정말로 포스코 홀딩스 하나 빼고는 볼만한 게 단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리오프닝 종목군들 빼고요. 리오프닝 종목군들 빼고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런 다중바닥을 찌를 때 저는 눌림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 LG에너지솔루션은 관심은 가는데 쉽게 지금 구간에서 손이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설정해 놓은 엔벨로프 구간에 찍고 내려와서 뭐 덧질을 만든다든지 그런 시그널이 보인다면 수급이 또 들어와야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00조에 육박하는 대형주다 보니까 수급 없이는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 즉 기관이나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연기금이요 끝까지 샀습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사다가 지금은 연기금이 계속 파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사줬던 이 연기금의 이 매수세가 끊겨 있는 상태죠. 그러면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매도세가 줄어든다든지 둘 중 하나의 수급은 확인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테슬라의 진납을 하고 있는 LNF가 오늘 테슬라 이슈로 굉장히 크게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LNF도 지금 안전하지는 못하고 이 저점이 좀 이탈이 되고 급락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아래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매수보다는 확인의 자리다 라고 보여지네요. 오늘 거의 대부분의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져서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등등 너무 많이 빠졌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리오프닝 보죠. 코텔신라 돌파하고 이 윗구간까지 왔는데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고요. 올라가게 되면 이 위에서 어디서 줄여야 될지 고민만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텔신라 뭐 내일부터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고
롯데 관광개발도 이제는 매도의 기준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아침에 회원님들한테 재매수 의견을 좀 드렸는데 조금 아쉽게 체결을 못 시켰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구간에서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아쉽게 체결을 못 시켰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추후에 밀린다면 이런 21선 라인 괜찮아 보입니다. 에어부산, 에어부산이 좀 센데 일단 에어부산은 장기평선 라인이죠. 이 악성 매물대를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자리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지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 항공주는 밸류가 좀 많이 올라와서 좀 조심해서 보려고 하고요. 자, 첨단글로벌은 일단 돌파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 밑으로 빠진다면 이제 21선 언저리 지켜주는 걸 볼 거고, 그렇지 않고 돌파를 한다면 좀 셀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정도로만 보려고 하고요. 어제 상한가를 갔던 한국 화장품 제조,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보통 상한가 이후에 이런 강하게 돌파된 자리는 항상 지지의 영역으로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흐름 나오는지 정도만 봐야 되겠네요. 기술적 반등 흐름 나오는지만 봐야 되겠다 싶고요. 자, 이렇게 화장품과 호텔 숙박 받고, 자, 미용기기 섹터를 보면 원택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을 것 같고 얘도 신고가를 칠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에 얘도 21선까지 밀리면 그런 자리에서 잡아서 가야 되겠다 싶고요. 하이로닉은 끼가 많은 종목인데 급락을 해주면 얘도 21선이라든지 이런 추세가 우상향이죠. 완전히 그런 자리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보여주고, 오늘은 비올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세게 올라왔습니다. 내일장 뭐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강하게 돌파한 자리를 잠시 내려온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매수 진입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요. 오늘 다른 건 매매 안 하고 좀 비올 돌파 매매로 5호장에 이 자리 윗꼬리 뚫을 때 들어가서 좀 분할 매도로 좀 정리를 하고 일단은 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밀리면 아마 좀 봐볼 것 같네요. 드론 섹터 좀 볼게요. 드론 섹터 어제 상한가에 갔던 DTNC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뭐 너무나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얘가 상한가를 가야 되나,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솔직히 중국의 드론을 한국에 수입하는 회사가 도대체 뭔 상관이라고 이렇게 가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많이 듭니다. 근데 워낙 바닥까지 밀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간 것 같고, 코콤은 CCTV 회사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매매를 이쪽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강통신은 어제 시간 외에서 잡아놓은 물량 정도만, 시간 외에서 그러니까 어제 들어간 건 다 팔고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3%대 나왔던 거는 아침에 올라갈 때 다 팔고요. 회원님들한테는 3,300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 걸어놓질 못해서 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리뷰할 때 이 강하게 돌파를 했던 이런 자리들은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 이게 지지와 저항이잖아요.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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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어제는 돌파치고 오늘은 지지에서 눌림 받고, 얘는 드론이지만은 인프라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얘도 추세가 좋은 종목이니까 버릴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버릴 종목은 아니다. 자, 메타버스 섹터. 메타버스. 자, 맥스트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맥스트도 오늘 한때 이제 장중 7.5%, 8%. 올랐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폭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APS 홀딩스가 APS 홀딩스가 마이크로 LED 관련해서 좀 많이 올라가죠. 근데 다소 좀 높은 것 같아서 지금은 이런 스코넥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아마 스코넥은 내일 예를 들면
중간에 갭이 떴다가 좀 밀렸다가 재돌파하는 구간에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접근을 그런 식으로 관점을 그렇게 잡아서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메타버스 섹터 종목군들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저도 여기에 한 두 종목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스코넥이라고 맥스트 가지고 있고, 솔투룩스 정도는 트레이딩으로 지금 계속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상 먹고 했었는데, 어제 종배로 좀 들어갔다가 오전에 좀 밀려서 제가 원하는 추가 매수 자리는 좀 밑이었는데 5일선 정도에다 걸어놨는데 안 내려오길래 위에 돌파할 때 추가로 좀 사서 네, 짧게 나머지는 팔고 나왔던 것 같네요. 솔트룩스도 이런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요, 툭 떨어졌을 때 이런 자리에서 받는 전략으로 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들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 끌고 가면서 이 극대화하는 구간인데요, 중간중간에 먹히는 그런 자리를 잘 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M&A 관련해서 다올 인베스트먼트 오늘도 좀 세게 움직였는데요. 저도 매일매일 매매는 하고 있고요. 아침에 살짝 들 때 그냥 좀 팔고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좀 어려워서 일단은 패스를 하고요. 패스를 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원전 관련해서 BHI라든지 그리고 에너토크, 이런 지금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은 내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뭘 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어제 종가에 종목군들은 저는 제약바이오랑 일부 이제 메타버스 쪽, 그 다음에 뭐 배당이 없는 쪽을 대부분 봤는데요. ST큐브가 네, 좀 상당히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ST큐브로 상당히 많이 수익을 좀 냈었고, 이게 이제 아마 내년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년에도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급등주가 많아서 급등주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맞다, 라파인이라는 종목이 오늘 장 막판에 겨우겨우 상한가 근처까지 좀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이제 이게 상을 갔다라가 아니라 지금 시장 해지에서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또 강조할 수 있는 종목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상한가 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크게는 매매는 안 했는데요. 상따로 들어갔다가 좀 빠져가지고 추가 매수 밑에서 더 해서 일단 상한가가 풀렸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위에서 좀 매도를 하고 한 덩어리 정도만 일단은 보유한 상태에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카페에 기사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올 한 해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안 좋은 일은 훌 털어버리시고요. 내년 한 해는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